네, 2018년 9월 4일 화요일 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시장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무리하게 61선 돌파하면서 시장을 당겨놓고 9월 초에 약간 조정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빠르면은 하루 이틀, 좀 길어지면은 뭐 2, 3일 정도 조정을 거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짜리 가장 짧은 조정 파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짜리. 그렇죠? 근데 이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어떤 종목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움직였나요? 시가총액 12조 원에 육박하는 코스닥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9% 상승하면서 이 시가총액 자체가 이 종목만 1조 원 이상, 그쵸? 1조 원이 넘죠. 1조 2천억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혼자서 나머지 종목 보통 평균 1,000억 정도로 본다면 시가총액을 1,000억 정도 시총 종목이 10% 오르는 종목이 120개 나온 효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1,000억짜리가 10% 상승하는데 120 종목이 상승을 해야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효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코스닥에서 엄청나죠. 오늘 시장은 외국인들, 기관들이 그냥 동시에 이걸 땡기면서 보면은 나오죠. 기관들이 22만 3천 주를 사고 외국인들이 14만 주를 사고, 그 중에서 프로그램이 43만 주였어요. 기관 외국인들 이 땡긴 것 중에 프로그램이 43만 주. 그러니까 오늘은 시장을 올려야 되겠다는 것을 프로그램화 시켜버린 거예요. 자, 시장을 오늘 상승시킬 목적이 있었고, 외국인 기관들 오늘 지수를 조절을 할 목적이 있었고, 가장 효율적인 종목이 뭔가? 신라젠인가? 신라젠을 땡긴 날도 있었죠. 얼마 전에 신라젠을 땡기려고 봤더니 오늘은 그냥 돈을 좀 더 써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집중을 시킨 겁니다. 그냥 아예 1등 종목. 신라젠보다 거의 시가총액이 두세 배 정도 더 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땡겨버린 겁니다.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온 거죠. 개인들은 60만 주를 팔았어요. 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9만원 평균으로 봤을 때 60만 주면은 얼마인가요? 9만원에 만주가 9억이죠. 9만원에 만주가 9억이죠. 10만 주가 90억이죠. 그러면은 60만 주는 9654, 540억이에요. 맞나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나로만 개인들이 540억을 매도했어요. 자, 시장을 볼까요? 이게 또 사라진 건가? 아, 이거 왜 이러냐. 잠깐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혼자 540억을 개인들이 매도했어요. 자, 개인들이 오늘 얼마나 매도했나요? 1660억을 매도했습니다. 대충 1100억 정도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이 나왔겠죠. 그것도 만만치 않네요. 오늘 개인들이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은 맞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혼자 잡아먹은 겁니다. 즉 시장을 만드는데 가장 주요 1등 공신이죠. 개인들 매도가. 최근에 이렇게 이때도 말씀을 드렸고 27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31일에 말씀드렸고 21일에도 말씀드렸어요. 개인들이 의미 있는 매도 물량이 나온 날들 최근에 잦아지고 있죠. 되게 자주 나오는 거 맞나요? 평소보다 7월 4일 기준으로 항상 생각했죠. 7월 4일부터 개인 매수량이 폭증했기 때문에, 자, 그때부터 보면은 1조 4천억 중에 이제 6천억 남은 거예요. 그럼 개인들이 내려올 때 쭉 계속 매수해서 조금씩 올라가니까 대부분을 매도한 거 맞나요? 8천억을 매도했네요. 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개인들이 매도할 때, 자, 개인들이 1조 4천억까지 7월 4일부터 매수를 했는데
시장이 전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려면 최소한 개인들은 절반은 팔아줘야 되지 않겠나. 7천억 정도는 팔아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61선 코스닥이 돌파를 안착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쵸?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두 조건이 지금 만족했나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조건. 투신이 좀 매수가 전환되면서 강하게 들어와 줘야 되지 않겠나. 그쵸? 지금 뭐예요? 투신 700억 들어왔어요. 최근 3일 동안 600억, 1400억 들어왔어요. 그쵸? 굉장히 바쁘게 매수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뭐 했던 애들이에요? 투신은 시장이 최저점을 만들 때 혼자 스스로 가격 관리를,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가장 큰 매도를 보였던 투자 주체 맞나요? 그쵸? 그때도 말씀드렸고, 가장 많은 하락을 보일 때 스스로 가격 관리를 하면서 더 끌어내린 투자 주체입니다. 즉 투신이 시장을 최바닥권을 만들고 나서 지금 돌아 올릴 때 그냥 아래에서 손절하고 위에서 다시 채우는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투신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존재입니다. 자기들이 그 효율적으로 자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 컨트롤, 우리는 개인들이 아무리 그냥 사봤자 각계격파가 되기 때문에 어떤 주가를 올리면서 시장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개인들은 다 각자 돈은 많아도, 개인들이 가장 돈은 많아도 합쳐야만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투신은 자기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굉장히 가격을 변화를 많이 시킵니다. 자, 근데 지금 만만치 않은 자금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팔았던 돈을 더 위에서 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주는 데다가 개인들은 팔고 있는 거고요. 시장이 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갖춰졌어요. 이제는 시장은 조정을 받더라도 해봄직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시장에서 글로벌 악재가, 그리고 우리나라, 코리아, 한국에 처한 별도의 악재가 크게 생기지 않는 한 일단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안정적인 장세로 이제 돌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저번 며칠 전과 같이 신라젠이나 이런 중대형주 혹은 대형주들, 바이오주들이 먼저 시가총액을, 코스닥의 시가총액을 끌어올리면서 주가 지수를 상승시켜 놓고 나서 이제 걔네들이 잠잠해질 때가 올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또 HLB, CJENM, 뭐 포스코 ICT, 뭐 이런 종목들이, 대형주주들이 시가총액 최소 1조 원 이상의 종목들이 잠잠해지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횡보를 합니다. 자, 그때 중소형 세력주들이 활개를 치게 될 겁니다.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정화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걔네들이 돈을 쓰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어진 거죠. 한 방에 모든 종목이 다 움직이진 않겠지만 점점 그 빈도 자체가 잦아질 거예요. 평소보다 느낌이 약간 다를 겁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 거칠게 또 흔드는 종목들이 있겠죠. 왜? 진짜 출발 전에는 보통 하단부로 밀어놓고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 오늘 이슈를 보였던 삼성출판사 같은 거, 진짜 출발 전에는 한 방 쏟아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래야만 마지막 진짜 바지가랑이 딱 붙잡고 있던 개인들마저도 못 버티게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건 모든 종목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강력한 세력주일수록 이런 흐름을 더 보이기도 합니다. 기다렸던 사람들도 여기서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 여기까지 버틴 사람들도 올라가서 회복될 때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파동을 못 먹어요. 진짜로 얘가 갈 수 있는 흐름이 있는데 그 본파동을 못 먹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안전벨트 잘 매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종목, 그러니까 세력성 종목을 매매할 때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해서 조금 흔들 때는 이거 어느 정도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흔드는구나, 물량을 더 뺏기 위해 만드는구나, 이건 호가창에서 답이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호가창을 보면. 왜? 호가창은 실질적으로 주문을 넣어야만 나올 수 있고, 매도 주문을 넣어야만 여기 호가창에 올려놓을 수가 있고, 두 개가 맞아야만 거래가 될 수가 있어요. 매수와 매도가 딱 일치가 되어야만 거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호가창을
벗어나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고는 하지만 거래량 자체는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이는 거래량 자체는 자전거래를 통해 속일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시간의 거래로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자전거래 하면서 만주를 매도를 넣음과 동시에 매수를 동시에 약속된 시간에 가져가면서 거래량을 계속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은 사실 그 자체로도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누가 거래를 어떤 식으로 발생시켰느냐는 사실 호가창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창을 먼저 1순위로 보고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난해하죠. 왜? 거래량은 지나가서 결과로 봐도 돼요. 다 끝나고 거래량 많이 터졌네. 왜 터졌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하지만 호가창의 움직임은 그때 당시에 어떤 느낌으로 움직였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중에. 지나간 호가의 흔적으로는 또 한계가 있어요. 왜? 얘네들이 물량을 여기다 넣었던 거를 여기다 넣고 다시 밑으로 내리고 아니면 올리고 이 돈을 다시 위로 쓰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장중에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량주 편안하게 그냥 묵직한 거를 갖고 그냥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것까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자금이 한정적이야. 얼마 안 돼. 그래서 우량주를 대형주를 사두고 가만히 놔두는 게 사실 그렇게 크게 효율성도 없는 것 같고 못하겠어. 이런 분들은 사실 중소형주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냥 돈 막 10억, 20억 있으시면 그냥 삼성전자나 이런 거 하면 되죠. SK하이닉스 이런 거 하면 되죠. 왜? 망하지 않을 거니까. 망하지 않을 거고 어느 정도 내려면 다시 올라가고 할 거니까. 그 시간 기다리면 되죠. 그런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방에 움직이더라도 강하게 가는 날에 폭발할 수 있는 종목들을 건드리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매매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는 다 세력주만 하진 않아요. 오히려 시장이 불안정할 때 세력주를 더 접근을 하는 경향이 더 높아요.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는 가지고 있던 세력주들이 활개를 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매도 타점이 나올 겁니다. 매도 타점이 나오게 되면은 적당히 이제 분배를 해요. 시장이 안정적으로 돼서 이제 시장성 종목들도 편입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리더스 같은 거. 바이오리더스는 반세력성 종목, 꼭 반드시 세력성 종목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 이 종목은 그래도 바이오 중형주급 이상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돈을 적당히 모아가지고 팀을 꾸린 팀들이 작업을 하기가 버거워요.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일반적인 힘이 도움이 필요하고요. 오늘도 지금 3일 연속 기관들이 좀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 시장에서 두루두루 보는 사람들이 같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즉 주주 구성 자체가 조금 다양해요. 주주 구성 자체가 이 종목이 주주가 10,000명이라면 그 10,000명 중에 일부는 큰 돈을 가진 사람들, 개인 1억을 매수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5천만 원을 매수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매수한 사람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 외국인, 그리고 조막손, 여러 가지 투자 주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모여 있어요. 그러나 시가총액 500억대 미만의 주주 구성이 약한, 그리고 어떤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은데 어떤 특정 매집 창구에서 강하게 잡아놓은 세력주, 그런 것들은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활개를 강하게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는 사실 골고루 섞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주 구성이 다양하든 주주 구성이 좀 덜 다양하든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가격이 크게 변화하는 종목이든 골고루 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 만들어가는 중간의 과정에서 세력주 지금 안 움직인다고, 중소형 세력주 안 움직인다고 버려버리면 상당히 뒷목 잡는 일이 나올 수도 있게 될 겁니다. 물론 그거 못 따라가서 시간을 오래 끌어서 사실은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종목도 간혹 생겨요. 진짜 억지스러운 종목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때 포기하고 정상적인 종목으로 메꾸면 돼요. 가격 메꿔주면 됩니다.
충분히 메꿀 수 있어요. 왜? 기회는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종목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 기회 살려서 메꿀 수 있어요. 왜? 자금만 남아있으면 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철저히 하라는 겁니다. 포트 구성하고, 내가 신용미수 안 쓰고 자금 분할 매수 해가지고 이 종목에 대한 손실을 확정을 짓게 되는 일이 발생해요. 세력주들은 하다 보면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들 세력이 지금 안 보내고 1년 뒤에 보내면 사실 그거 끊어내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메꾸는 것도 또 간편하게 또 강하게 메꿔질 수가 있어요. 다른 종목 강한 것도 태워서 15% 손실 보면 30%를 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세력주를 분할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량주, 대형주들을 비중 실어서 갖고 가는데 역으로 타잖아요. 반대로 꺾어서 급등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냥 추세 타고 내려가고 추세 타고 서서히 횡보하고 한 1년, 2년 횡보하고 천천히 자리 잡고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것보다 뭐 1, 2주, 길게는 뭐 한 달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시장이 평범해도 기다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왜? 횡보장세. 개인들한테 잊혀져야만 비로소 급등을 만드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기다리더라도 결과를 보고 교체를 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한 것 같고요. 진짜 망가진 종목들은 진짜 이거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때 가서 처리를 하고 복구하면 됩니다. 다른 걸로. 단 다른 종목은 그때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도한 종목이 수익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따라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비중 철저히 지켜주시고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4월부터 8월, 길게는 2월부터 8월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다들 그때 주식하신 분들 다 경험하셨고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조금 상황이 바뀌어서 그때 못했던 것들을 지금 만회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충분히 만회가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플러스 만회 다 하고 났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장세가 펼쳐지게 될 것 같아요. 최소한 트럼프 선거 정도까지는 뭐 별다른 악재가 생길 위험성도 평소보다 이전보다는 낮고 그렇죠?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아무리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일지라도 미국 그렇죠?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요. 수급 한번 살피고 마감을 해볼게요. 근데 수급을 뭐 방금 뭐 아까 전에 좀 봤기 때문에 수급보다는 오늘의 주도 섹터, 지금 최근에 주도 섹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렸죠. 주도 섹터가 계속 하루하루 바뀐다. 오전과 오후가 또 바뀐다. 자, 어제 오전의 주도 섹터가 뭐였죠? 어제 오전에는 주도 섹터가 뭐였죠? 어제 오전에. 오후에 또 오전과 오후가 주도 섹터가 달랐어요. 그쵸? 어제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고 장중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제 오전과 오후 주도 섹터가 뭐였죠? 오전에는 그거였잖아요. 화폐개혁 관련주, 그 남북 통화 단일 뭐 해가지고 화폐개혁 관련주들이 올라갔었죠. 갑자기 청호컴넷이 상한가하고 거의 뭐 거래 없이 잠잠하던 것들이 갑자기 갑자기 상한가를 보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함네트, 로지시스 이런 것들이 가면서 오전에는 화폐개혁 관련주들이 주도 테마를 이뤘죠. 그리고 오후에는 뭐였어요? 화성밸브를 비롯한 대북주들 중에서도 그렇죠? 가스관 맞죠? 철강주 이런 쪽이 주도 테마를 이뤘어요. 오늘 오전은 뭐예요? 오늘 오전은 아침부터 대북 테마 중에서도 사료 테마가 일어났었죠. 사료 테마. 그쵸? 그 다음에 뭐 오늘 오후에는 뭐 사실 뭐 대북주들이 좀 흔들면서 그 영향을 좀 줄였는데 오늘 오후에는 어떤 것들이 또 강하게 또 일어났어요? 오전하고 연속성이 있었던
방탄소년단 관련주들, 그쵸? LB 세미콘,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을 합니다. 순환 매매를 해요. 물론 그거는 크게 큰 섹터가 아니긴 해요. 약간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엔터주라고 하겠죠. 엔터 섹터. 자, 그럼 내일의 오전은 또 다를 수 있고요. 내일의 오후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고 엊그제는 또 달랐죠. 엊그제도 또 달랐어요. 그 전날도 또 달랐어요. 지난주 목요일도 또 달랐어요. 최근에 시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계속 섹터들이 순환을 합니다. 그래야만 기존에 한 번씩 올라왔던 섹터에서 돈이 다시 돌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 있는 어떤 투자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투자 주체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럴 만한 돈이 다시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투입할 수 있는 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해서 관리를 합니다.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물론 개중에 쏠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종목의 특징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매 장세에서는요, 시장이 처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순환매매, 많은 깊은 하락장을 겪고 와서 처음에 올라올 때는 다 순환합니다. 장세가 항상. 그 순환매매 장세 때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당일날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 것은 오히려 다음날 조정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예상되는 것들, 아직 부각받지 않은 예상되는 섹터에 먼저 선진입해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순환이 다 돌고 나면 그때는 뭐 장중 대응을 더 적극적으로 하든 그렇게 만들어지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시장 분석을 마쳤고요. 지금 뭐 안 움직이는 거 있고 뭐 2, 3% 하루에 뭐 빌빌대고 막 그런 거 있더라도 사실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호가창상에서 그냥 얘가 그냥 오늘 관심이 없는 날이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라면 사실 얘를 커트해서 이동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차피 지금보다는 다 더 장세로 치면 활황장, 종목으로 치면 활기를 칠 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 그때 가서 나 저거 그때 매도했었는데 이런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많이 올 거예요. 지금 최근에 매도선이나 혹은 별도로 매매하신 것들 중에 매도했던 것들 흐름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은 매도가 최고점이 아니라 다시 한번 딛고 올라와서 더 위에 가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10종목이면 7종목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거나 혹은 조금 올라가는 거 매도 놓쳤어 어떡해 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확실한 본 파동이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다려 보면서 하나하나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현금 마련해서 다른 거를 또 들어가고. 하지만 너무나 안 나오면은 하나씩은 뭐 줄여가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무리해서 그렇게 옮겨서 이거 올라가는데 저거 못해서 어떡하지? 막 안절부절해가지고 막 그렇게 이거 몰라 그냥 다 매도 교체 이렇게 막 허겁지겁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꼬이게 돼 있어요. 처음에 몇 개 잘 맞을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꼬입니다. 항상 그렇게 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항상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실 겁니다. 그게 항상 꼬이지 않았고 그 매매가 잘 됐다면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지도 않을 겁니다. 벌써 부자 됐겠죠. 그렇죠? 그런 매매 습관 단기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도 최대한 자제하시고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시고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비중으로 혹은 이 정도면 그냥 뭐 돈이 생겼으니까 해볼만 하겠다 정도의 관점에서 하셔야지 이거를 이거 큰일 났네 무리해서 막 허둥지둥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다 꼬여요. 그렇게 되면 오늘만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한 달짜리 단기 뭐 일주일짜리 단기 수익률 싸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급하게 생각을 하시면 무조건 집니다. 주식시장은 그렇게 편안하게 수익을 개인들한테 주는 장이 아니에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누가 각자 어떻게 아는 사람이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절대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가고 그 돈을 뺏어 먹으려고 꼬시는 행동만 한다라고 항상 그렇게 경계하고 보셔야만 더 확률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누적 데이터를 봤을 때 더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렸고 어쨌든 시장을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세력주들, 중소형 세력주들은
관심을 시장에서 안 갖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잠잠하겠죠. 잠잠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가는 종목으로 태우려고 매도가 나오겠죠. 적은 물량의 매도가 나오겠죠. 왜? 걔네들은 급해서 매도하니까. 급해서 지금 따라잡는, 지금 LB세미콘 따라잡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매도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개인들이 떠나가고 시장에서 잊혀져 가고, 아, 이 종목이 있었지 라고 잊혀져 갈 때쯤 되면 그 종목 갑자기 상한가 올라올 겁니다. 급등 갑자기 올라올 거예요. 오늘의 삼성출판사 흐름을 한번 보세요. 요거는 한번 우리가 매매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최근 보면은 약간 이거는 진짜 내가 못 버텼겠는데 라는 첫 번째 어떤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최근 이건 진짜 오늘 뭐 나왔지? 뉴스가 제대로 나온 것도 없고 공시도 제대로 나온 거 없어. 그냥 세력이 맘 잡고 땡긴 겁니다. 오늘 얘가 뭐가 나왔어요? 그냥 최근에 털어내고 그냥 땡겨버린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얘를 그냥 작정하고 땡겨버렸어요. 이런 파동을 기억을 하시고, 내가 여기서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 혹은 반드시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게 나오면 여기서 공략을 해야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돌아 올리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어야 돼요. 얘를 계속 주요 관심사로 있게 봤다면 사실 공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좀 약했고요. 평소 거래량. 하여튼 그냥 예시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시 흐름. 세력주 매매를 한다면 예시 흐름. 폭발적이잖아요. 세력주 매매하는 거 왜 해요? 안정적인 우량주보다 오히려 수익 볼 때는 더 화끈하게 볼 수 있고, 적은 돈으로 더 큰 효율을 낼 수 있고, 폭발할 때 한번 폭발하다가 갑자기 저번에 셀루메드처럼 점상을 가는 경우도 나올 수 있고, 저는 15% 30% 되기 전에 15%였을 때 점상을 정말 많이 봤어요. 왜? 세력주들을 공략했는데 그때는 세력주들이 점상으로 놀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5연상, 점상 가면 5연상 가고, 옛날에 아이네스쿨, 신라섬유, 그 전에 리드코프 이런 것들 날릴 때 그냥 점상으로 다 날려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고, 하지만 지금은 30%로 바뀌고 나서는 그런 점상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시장에서. 하지만 그 점상이 아니더라도 적당히 한방 솟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봐왔고 보여드렸잖아요. 상한가 연간으로 따지면 수십 종목 누적 데이터 한번 기록해 보세요. 상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언제 나와요? 이렇게 시장 지수가 올라갈 때보다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조금 많이 떠들었네요. 네, 마지막에 많이 떠들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